자, 오늘은 이제 헌법이란 이제 헌법에 대한 기초적인 이제 개념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constitution 그리고 이제 헌법 그리고 이제 한자로는 이제 법 헌자예요. 법 중에 법이죠, 법. 그래서 이제 왜 세법이라고 하지 않고 헌법이라고 하느냐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신 분도 있는데 이게 법 헌자여서 이제 그런 거고요. 네, 그다음에 자 헌법은 여러분 이제 헌법을 만들지 않고는 한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헌법은 모든 나라의 기초가 되는 그래서 이제 법 중에 법이다. 우리가 이제 집을 지을 때도 주춧돌을 놓지 않고 집을 지을 수가 없죠. 이 주춧돌부터 이제 집을 짓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가장 기본 중에 이제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헌법이 없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나라가 있으면 헌법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따 보겠지만 그게 성문의 형태일 수도 있고 불문의 형태일 수도 있고 형식은 다르고 내용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법은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거 한 나라의 집. 그래서 이제 어떤 집, 우리가 이제 꿈꾸는 나라, 어떤 나라일 것인가.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이념, 가치를 담고 있는 게 헌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헌법이 추구하는 이제 목표는 정치적인 안정과 평화예요. 그리고 이제 부당한 인권 침해로부터 국민들의 이제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헌법이 추구하는 이제 기본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헌법의 이제 목표, 어떤 헌법의 이제 취지는 국민이 편안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헌법을 이제 만드는 목표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추구하는 어떤 가치나 이념은 약간의 이제 상대적인 이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국민의 안전과 평화 보장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추구할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헌법의 이제 개념과 분류 그리고 이제 헌법의 특성 그래서 이제 다소 이제 이론적인 좀 얘기들도 나오지만 가볍게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헌법은 어떻게 제정이 되는 거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느냐 제정한다는 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제정됐다고 해서 완전 무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치고 수정하는 게 또 필요한데 그걸 헌법의 개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 이런 이제 기본적인 개념과 특성, 이런 이제 제정, 개정의 의미, 절차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됩니다. 자, 개념과 이제 분류 봅니다. 자, 헌법, 이제 constitution 이렇게 이제 또 어떤 학자들은 이제 constitutional law를 이제 붙여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자체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영어식 표현이고요. 어원은 이제 라틴어의 constituere 여기서 왔어요. 이런 부분들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원래 그러니까 그 어휘가 이제 만들어진 배경을 보면 그 의미들을 상당히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창설하고 뭐 설치하고 정돈한다. 그래서 특정의 형태 또는 질서를 갖추는 거. 그래서 국가의 기본 형태, 질서를 갖추는 법이 이제 헌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배경에서 헌법이라는 이제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법은 그래서 이제 국가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법적 질서 또 이제 형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는 거고 국가의 이제 법적 질서로서 이제 헌법에서 이제 국가의 기본 이념 또 국민들의 이제 기본적인 권리죠. 국민들의 어떤 법적 지위 또 국가 조직 그 국가 조직을 이제 통치 조직, 통치 구조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 핵심적인 이념과 국민의 권리와 국가 조직 이 기본적인 내용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이제 국민이 합의해서 그래서 이제 규범화, 이제 조문화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헌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헌법은 그래서 이제 나라마다 많은 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최고법인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이념, 가장 기본적인 권리, 기본이 되는 국가 조직을
합의해서 이제 규범화했기 때문에 최고 규범으로서 최고법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 나아갈 기본 이념, 국민의 지위, 국가 조직 기본 사항 이걸 담고 있는 게 헌법이고요. 그리고 이 헌법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헌법을 규정하는 것에 대한 이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돼요. 어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그래서 이제 만든 게 아니라 다수의 그래서 공동체에 그래서 이제 합의 과정을 거쳐서 그거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규범화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최고법이라는 얘기는 모든 법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법의 효력을 통제할 수 있는 그래서 헌법에 위배되면 우리가 이제 또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위헌법률 심판을 통해서 퇴출을 시키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이제 헌법이 최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헌법의 개념이 역사적 의미 변화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변해 왔어요. 이제 그런 역사적 의미 변화에 따른 개념에 어떤 게 있는지 이제 볼 겁니다. 그리고 형식적 헌법전 여부에 따라서 성문화 됐느냐 아니면 이제 성문의 형식이 존재하지 않느냐 성문헌법, 불문헌법을 보게 될 거고 또 개정 난이도에 따라서 또 경성헌법 개정이 어려운 딱딱한 헌법을 이제 경성이라고 하고 또 부드러운 걸 연성 헌법이라고 해요. 또 규범과 헌법 현실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또 레벤슈타인이라는 학자가 이런 구별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헌법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초 개념으로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역사적 의미 변화에 따른 이제 헌법 개념 분류해서 헌법의 이제 그 기본적인 의미 기능이 그래서 이제 국가의 법적 질서를 기본 질서를 이제 잡는 거예요. 핵심이 되는 기본적인 질서.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의미를 갖고 역사적으로 이제 의미가 변해 왔는데 그 시대적인 환경이라든가 조건과 배경들이 또 헌법 개념을 이해하고 정립하는데 당연히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제 특징을 가지고서 이런 개념들이 이제 정리되고 변화되어 왔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고요. 그 다음 근대 입헌주의 헌법, 이제 시민혁명을 통해서 제대로 된 헌법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된 게 이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회주의 헌법, 복지국가 헌법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어떤 수정 보완, 또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나타난 그런 이제 결과에 대해서 이제 보완하고 보충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발전된 개념의 형태로 지금 우리나라 헌법은 이제 이 복지국가, 사회국가 헌법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가장 발전된 역사적 의미의 이제 헌법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고유한 의미의 헌법을 보시면 자, 권력 체계와 조직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규정한 기본법이다. 그래서 모든 국가는 고유한 의미의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이제 경고가 있어요. 국가가 있는 곳에는 헌법이 있다. 국가가 있는 곳에는 헌법이 있다는 것은 국가가 있다면 어떠한 형태이건 어떠한 이념이건 어떠한 존재 형식은 상관없이 국가가 있는 곳이면 헌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국가가 있는 곳이면 헌법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식 불문이고 내용 불문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근대 입헌주의 헌법. 이게 이제 뭐 그 혁명과 관련된 그런 이제 뭐 사진인데 자세히는 안 보일 거예요. 분위기만 파악하시면 돼요. 그 역사적 배경은 18세기 말지 시민혁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1776년 이제 버지니아 권리장전, 또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대표되는 이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각국의 이제 시민혁명, 시민들의 이제 성장과 더불어서 탄생하게 된 헌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 군주제를 종식시키고 국민주권에 기초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력 분립을 통해 국가 권력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제정된 헌법이다. 사실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좀 전에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라고 했죠. 국가가 있는 곳이면 이제 헌법이 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국민의 어떤 권리 보장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권력이 중앙집권적이고 모든 권력이 국왕에게, 군주에게.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 서양의 많은 역사도 보면 절대 왕정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곧 짐이 곧 국가다. 프랑스의 유명한 이제 루이 14세 이런 얘기도 있죠. 그건 이제 프랑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그래서 이제 역사가 발전하면서 이제 등장하게 된 게 근대 입헌지 헌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력 분립의 체계가 갖춰진 것은 근대 입헌지 헌법이 되겠어요. 대표적인 그 예가 미국의 이제 1776년 버지니아 권리장전이에요. 사실 미국이 연방 헌법이 탄생하기 전에는 각 주가 독립된 국가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어요. 가장 이제 모범이 됐던 대표적인 이제 주 헌법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제 버지니아주인데 버지니아주 헌법이 그래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보통 효시 첫 모델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것이 1787년 미 연방 헌법에 또 기초가 되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토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프랑스죠. 1789년 유명한 이제 프랑스 인권선언이에요. 프랑스 혁명의 이제 성과로서. 그래서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권력 분립이 그래서 이제 담겨져 있지 않는 그런 헌법은 헌법이 아니라는 유명한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로서 이제 권력 분립. 이게 역시 이제 버지니아 권리장전 미국의 그런 영향들도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헌법이 탄생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근대 입헌지 헌법이 그래서 이제 한계가 이제 또 나타나게 됩니다. 분명히 역사를 진전시키고 또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초를, 토대를 이제 닦았던 건 사실인데 그래서 이제 재산과 교양이 있는 시민, 이들이 이제 주체가 돼서 국가로부터 그래서 이제 개인의 형식적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좀 배려는 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또 이제 계층 간의 갈등 대립,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 또 시민이 주체가 된 그래서 이제 국가에 대한 어떤 불신이 심화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적 약자, 그래서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실질적 평등, 또 이제 근로삼권 보장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는 아직 반영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변화의 시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하나의 사회주의 헌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공산주의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구소련 그리고 중국 등 이제 국가에서 생산수단의 사유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혁명이 발생하고 그래서 1917년 이제 러시아 혁명 이게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제 또 분기점이 되죠. 그게 이제 주변 동구권 국가에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미 역사적으로는 실패한 실험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순수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만을 고집한 나라는 거의 없어졌어요. 다 이제 수정된 형태로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또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질서의 그 장점들을 부분 수용을 하는 형태로 지금 이제 변화되고 있죠. 근데 역사적으로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이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국가는 서구 유럽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 방향이죠. 복지국가적, 사회국가적 헌법이에요. 그래서 다수의 시민들, 국민들이 모두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근대 입헌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면서 그 모순 병폐 그런 약점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한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헌법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이 복지국가로 이제 전환을 추구하는 게 복지국가적, 사회국가적 헌법이죠. 우리나라 이제 서울의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쟁의 폐허에 의해서 엄청나게 이제 고도로 이제 성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그 복지 국가, 사회 국가 이제 더불어 잘 살아가는 그런 이제 국가를 꿈꾸면서 지금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사회국가 복지국가헌법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의 기반 위에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이 사회보장,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도입한 헌법 개념이 현대 사회국가 복지국가 헌법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 헌법전 여부에 따른 분류예요. 헌법전이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느냐. 우리나라는 이제 헌법의 정확한 타이틀은 대한민국 헌법이에요. 130개 문서화된 성문의 형태죠. 이게 이제 성문헌법이라고 해요. 문자로, 글자로 이루어진 헌법이라는 거예요. 헌법적 내용이 헌법전의 형식으로. 우리가 보통 법전이라고 하냐, 법전. 사전처럼 생긴 법전 보셨죠? 그게 성문법이에요, 성문법. 성문법이라는 게 성문화된 법을 다 통칭하는 거예요. 성문화된 헌법. 성문화된 민법을 가지고 있고, 성문화된 형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성문법, 헌법이 성문법의 형태로 존재하는 국가가 성문헌법 국가예요. 그 다음에 불문, 문서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영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나라예요. 헌법적 내용이 헌법전 이외의 형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헌법이라는 타이틀에 성문화된 법이 없는, 그러니까 불문헌법 국가라고 해서 성문화된 어떤 규범 형태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는 게 아니라 헌법전이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영국은 그래서 관습법의 형태로 또는 법률의 이런 하위 법규범의 형식으로 헌법적 사항을 다루고 있다. 우리처럼 성문화된 법전이 없는 나라. 그래서 이제 이걸 보통 불문헌법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난이도, 개정 난이도, 어렵냐, 쉽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경성은 좀 이제 어려운 거예요. 딱딱한 거예요. 그리고 연성은 좀 부드러운 거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경성헌법 국가예요. 성문헌법 국가고 우리나라는 경성헌법 국가예요. 영국이 이제 불문헌법 국가. 그래서 연성이에요, 연성. 성문헌법전이 없다 보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성문법, 그리고 이제 성문법 중에서도 헌법이 성문헌법전을 가진 나라들은 일반 법률의 개정보다 조금 어려운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최고법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바뀌어도 최고 규범으로서의 어떤 권위, 어떤 이제 규범성, 체계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문법 국가는 경성헌법의 특징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예외도 있지만 영국은 근데 성문헌법전이 없죠. 그래서 이제 관습법, 법률의 형식이기 때문에 좀 부드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헌법 규범과 현실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만 뭐 헌법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재구시를 할 수 있는 쓸모있는 헌법이어야 돼요. 그래서 시대 상황과 국민들의 정치적 감각을 반영해서 사회를 통합할 수 있게 하는 헌법. 그게 진정한 의미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헌법 규범과 현실이 이제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레벤슈타인이라는 학자가 이런 규범적 헌법, 명목적 헌법, 장식적 헌법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어요. 과거에 이제 요즘에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순수한 이론적인 문제는 많이 안 나오긴 해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문제도 이제 고시에서는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시험과 관련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규범적 헌법이라는 건 헌법 규범과 현실이 일치하는, 그러니까 비유를 이 옷과 몸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몸에 잘 맞는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그게 이제 좀 아름답고 균형 있고 그래서 옷도 잘 입었다고 이제 평가를 하죠. 그래서 헌법과 현실이 잘 맞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규범적 헌법. 그래서 일치한 헌법. 헌법이 재구시를 다해서 모든 국민에게 정치적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해주고 또 사회 통합을 이루는 국가, 즉 정치적 선진 국가의 이제 헌법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목적 헌법이죠. 여기는 이제 장식적 헌법과 규범적 헌법의 이제 중간 정도 위치하는데, 좋은 옷을 사기는 했는데 아직 몸에 안 맞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꿈과 이상은 가지고 있는데 현실과는 좀 아직은 일치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개발도상국, 신생국가 이런 이제 현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을 받아들여서 이상적인 헌법을 만들긴 했는데 정치적인 현실, 신생국가들 같은 경우가 되게 정치가 불안하고 또 이제 목표는 있지만 아직 현실은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었죠.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신생국가의 모습이 이 명목적 헌법에 해당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있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장식적 헌법은 말 그대로 장식물, 장신구에 불과한 헌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집권자의 이익만을 위해서 현재 정치적 권력 상태를 헌법적 용어로 그냥 미화한 데 지나지 않는, 권력은 독점하고 또 권력은 임의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사실상 이제 전체주의 독재국가 헌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헌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북한에도 여러 헌법이 있고 중국에도 헌법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 헌법전의 내용을 보면 국민의 기본권,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다 규정은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장식물에 불과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자, 그게 이제 규범과 현실에 따른 이제 분류 세 가지 유형으로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의 이제 특성입니다. 헌법은 다른 이제 규범하고 다른 특성들을 보이고 있어요. 일단 최고 규범이라는 거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보장 규범성, 또 개방성, 정치성, 이념성. 여러분 이제 헌법이 아닌 규범, 뭐 민법이나 형법이라든가 상법이라든가 수많은 또 하위 법령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규범들은 이런 헌법과는 다른 실무적인, 전문적인, 기술적인 사항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을 뭐 최고 규범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자, 하나씩 이제 의미를 또 보자면, 헌법이 한 나라의 주춧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법 중에서 제일 강한 효력, 이게 이제 제일 강력한 효력을 가진, 그래서 이게 최고 규범이라는 거예요. 최고 규범성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으뜸이 가는. 그래서 헌법에 어긋나는, 위반되는 법률은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효력을 상실시키는 이런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관철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가 위헌법률 심판제도예요.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 이게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은 심판을 함으로써 효력을 상실시키는, 잃게 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헌법재판 중에 핵심적인 헌법재판의 유형이에요. 법률에 대해서 이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것은 헌법이 최고 규범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법은 헌법에 위배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최고 규범성을 잘 보여주는 거죠. 자, 자기보장 규범성은 어떤 의미냐면은 헌법 스스로 최고 규범으로서 효력을 보장을 해야 된다. 자, 다른 법들은 사실 이제 국가 권력으로 효력을 보장케 할 수가 있어요. 민법, 형법. 그러니까 민법 규정에 따라서 또 돈을 갚지를 않으면, 그래서 이제 국가의 도움을 구해서 재판을 통해서 패소 판결을 통해서 또 강제 집행을 하고, 또 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르면 국가가 형사 절차를 통해서 체포 구속하고 법정에 세워서 유죄 판결을 해서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에 보내서 형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 집행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른 법의 이제 위반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헌법은 국가 권력 자체를 구속하려는 규정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 스스로 지키지 않았었을 때, 그래서 이제 이걸 강제가 좀 어려운, 그래서 헌법이 스스로
자기 보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권력 통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등. 이게 이제 자기 보장성이라는 거예요. 헌법 스스로 안전장치를 많이 마련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권력 분립이에요. 권력이 집중이 되면 필연적으로 남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권력을 행사할 때는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한다. 국회 동의를 얻어야 돼요. 또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다. 그럼 탄핵이 될 수 있어요. 또 국회의원들은 또 이제 법원과 헌재의 여러 가지 권력 통제 장치를 통해서 또 견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임기를 또 제한해 놓고 있는 거죠. 이게 다 권력 분립의 원리예요. 대표적인 게 또 헌법재판. 헌법재판 같은 그래서 이제 스스로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 통제 장치들 두고 있고. 그럼 헌법재판소는 누가 통제하느냐? 헌법재판관도 국회에 의해서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또 헌법재판관도 임기가 정해져 있고. 그런 부분들이 2중, 3중의 견제 장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개방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제 헌법이 최고법이지만 모든 국가의 구성 조직 또 작용에 관한 걸 일일이 다 규정을 해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 사항, 기본적인 것만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방된 채로 국가 기관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다원적인 정치적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구체적 개별적 사항을 모두 확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 원칙에 대한 합의. 그래서 이제 중요한 사항들만 먼저 규정을 하고 구체화하는 것은 입법자의 몫 또는 행정부의 몫으로 남겨도 사후에 이제 구체화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개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헌법 24조에 선거권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헌법에 18세, 19세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입법자에게 맡기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개방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의 특성 중에 헌법의 이제 정치성이에요, 정치성. 대단히 강한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헌법의 정치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민법은 개인 간의, 사인 간의 어떤 갈등, 관계를 또 이제 권리, 분쟁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 백성민자예요, 한자로는. 그런데 이제 헌법은 개인 간의 어떤 분쟁을 해결하는 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정치형 색채가 처음부터 강할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떤 나라를 세울 거냐? 어떤 이념, 어떤 목표를 가진 나라냐? 이거 자체가 벌써 정치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데올로기. 그래서 이제 어떤 이념을 소중히 여길 거냐? 민주주의냐? 아니면 사회주의냐? 이게 바로 이제 정치죠, 정치. 그래서 정치 세력들 간의 투쟁과 타협의 산물이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 상황, 환경, 조건이 당연히 이제 헌법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헌법의 정치성이에요. 그게 이제 여러분 헌법의 이념성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법이라든가 다른 하위법은 좀 기술적인, 좀 이제 실용적인 어떤 이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헌법은 이념이 있어요.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 우리 헌법의 핵심적인 이념과 가치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념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시민적 자유,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데 주안점을 뒀어요. 사회주의 국가는 사회주의 이념, 그래서 사유재산제를 부정하고 기존의 어떤 질서를 완전히 갈아엎는,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게 공동생산, 공동분배, 그래서 모든 생산자를 사유하는 그런 이념을 반영하기 위한 헌법이에요. 자, 헌법은 그래서 국가와 국민이 추구해야 할 기본적 가치와 이념을 담고 있는 법이다. 이게 바로 헌법의 이념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의 이제 제정과 개정을 봅니다. 헌법의 이제 제정은 시원적으로 맨 처음으로 이제 만드는 거, 창조하는 걸 말합니다. 개정은 이제 고치는 거예요. 수정하는 거죠.
자, 재정과 재정 권력의 의미. 그래서 이제 개정의 의미 절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재정 권력이 뭐냐? 헌법을 이제 제정할 수 있는 권력. 이게 이제 헌법 제정이라는 게 국가의 법적 기본 질서를 처음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처음으로. 최초로 이제 만드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헌법이 제정된 것은 1948년 7월 12일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돼 있죠. 그때 처음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되는, 그래서 이제 헌법 조문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죠. 이게 헌법의 제정이에요. 그 헌법 만드는 힘, 파워, 이게 재정 권력이에요. 근데 헌법 재정 권력은 이제 개념상으로 헌법 이전부터 있는 헌법 위에 있는 힘이다. 헌법을 탄생시키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가 등장했습니다. 이 헌법 재정 권력 그러니까 양념으로 맛배기로 그냥 가끔 등장해요. 이제 헌법 재정 권력이 행사됨으로써 헌법이 이제 제정이 되고 국가가 이제 탄생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누가 이제 헌법 재정 권력을 갖느냐? 헌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력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걸 살펴보면 보통 이제 중세 시대에는 그 당시에 신정국가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교황의 어떤 이제 절대 권력을 구가하던 그런 이제 시기.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파워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신으로부터 비롯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던 시기였어요. 절대 왕정 시기에는 군주, 왕에게 재정 권력이 있다. 그리고 이제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아니다. 국민이 재정의 주체이다. 오늘날 이제 민주주의가 보편화된 시대에는 누가 재정 권력의 주체냐? 국민이라는 거예요, 국민. 오늘날은 이제 대부분의 이제 국가가 이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이제 시대에 따라서는 다른 이제 관점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누가 이제 언제 고치냐 그럼 재정에 대한 걸 봤는데 이게 이제 개정의 문제예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헌법의 이제 조항을 고치는 거 이게 개정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집도 만들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좀 고장이 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새는 부분들도 있고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뭔가 이제 보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잖아요. 집을 고치는 것처럼 헌법도 완전 무결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시대가 변화되면 또 환경이 변화되면 고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도 여러분 이제 정치권에서 헌법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고칠 거냐? 누가 고칠 거냐? 결국 우리 이제 또 자세히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헌법 10장에서 헌법 개정해서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서 개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로.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래서 결국 국민이 그래서 이제 개정권자인 걸 알 수 있어요. 자세한 절차는 우리가 또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과 이제 동떨어진 부분 없애거나 이제 좁혀줘야 되고 또 그런데 이제 개정 너무 쉬워도 안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요. 또 심사숙고해서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개정 절차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이제 우리 앞에서 봤던 이제 경서헌법이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고치면 그때 어떤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또 이제 헌법의 권위와 최고규범성이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절차는 이제 까다롭게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개정 절차를 보면 좀 이제 자세하게 보면 이제 이런 흐름으로 이제 개정이 됩니다. 제안, 이제 발의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누가 이제 개정을 제안하고 발의하느냐. 그건 이제 대통령 또는 이제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예요. 그래서 국회 제적 과반. 지금 이제 우리 국회의원이 300명이죠. 과반은 몇 명부터 과반이에요? 151명부터예요. 151명. 151명 이상이 발의해야 돼요. 아니면 대통령. 국민들이 직접 발의할 수 없어요. 그리고
공고를 20일 이상 하게 됩니다. 조문에 대한 건 지금 이제 자세히는 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의결 거치는데 제적 3분의 2 이상, 그럼 200명 이상, 국회의원 제적 의원 수가 300명이기 때문에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특정 정당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숫자예요. 그래서 헌법 개정이 어렵다는 거고 경성헌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현행헌법이 1987년 9차 개정헌법이에요. 30년이 훌쩍 넘었죠. 그동안의 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개정이 쉽지 않았던 건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헌법 이제 개정의 어떤 한계, 이런 절차를 거치더라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봐요. 무엇이든지 절차만 거치면 다 개정할 수 있다. 그게 이론적으로는 개정 무한계론자예요. 무한계설. 절차만 거치면 된다. 근데 오늘날 통설적 견해는 무엇이든지 절차를 거친다고 해서 다 개정할 수 없다고 봐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헌법이 개정의 대상이 된다면 그러니까 합법적인 절차라는 방식으로 헌법 자체를 제거해버릴 핵심적 이념, 가치, 추구할 핵심적인 어떤 동일성 상실. 그래서 헌법 자체가 집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고쳐서 보다 편리한 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보수도 필요한 거지. 집을 무너뜨려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연히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위험을 방지하고 이제 헌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 안에다가 직접 헌법 개정의 한계를 규정하는 그런 나라, 또 규정하는 헌법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2차 개정 때 그런 개정 금지 규정을 둔 적도 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헌법의 역사, 그 헌정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험에 사실은 많이 출제가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그런 때도 있었다. 근데 그런 규정을 둬봤더니 그렇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규정마저도 절차를 거쳐서 그 시대에 힘 있는 정치 세력들이 우리 지금 9번의 여러분 이제 개정 과정이 있었지만 사실은 형식적 절차조차도 지키지 않은 그런 개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헌법 개정권자가 이런 규정이 있어도 먼저 개정 한계 조항을 개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차를 지키면 결과적으로 또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더라 이거예요. 우리 헌법 10장이에요. 128조.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한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그랬죠. 이런 규정을 두게 된 배경도 과거의 독재 시대에 임기가 끝날 즈음에 자신을 위한 헌법 개정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규정을 두어도 지금은 이제 그런 위험성 있는 그런 이제 국가는 극복은 했지만 이걸 일단 없애버리고 절차를 거치면 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걱정을 하는 시각에서 그래서 이제 바라보는 학자도 있긴 있죠. 자신을 위한 개정은 안 된다. 설사 대통령 임기 연장 중임 변경 개정을 해도 그 개정을 추진한 그 제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효력이 없다. 이게 이제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위한 개헌을 할 수 없도록. 자, 그 다음에 제한된 헌법 개정안 대통령 20 이상 기간 공고한다. 지금 이제 절차 규정은 이제 뭐 그래서 128조, 129조, 130조까지 있는데요. 여기는 나중에 또 자세히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법을 수호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헌법 개정을 할 수 없는 내용적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규정이 있건 없건 한계가 있다는 게 오늘날 이제 통설적 견해예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가장 이제 주된 논의로서 있는 게 동일성이에요.
헌법의 어떤 내용적 동일성을 파기하는, 부정하는 그런 헌법 개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예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우리 헌법 전문에서도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역사 발전 과정 속에서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핵심적인 어떤 기본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한계가 있어야 된다.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고치는 것이 헌법 개정이다. 그래서 개정에 이제 한계가 있다는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 폐지하거나 기초가 되는 핵심이 되는 역사적 구체적 질서의 동일성을 상실시키고 망가뜨리는 헌법 개정은 그래서 금지된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조금 더 이 동일성에 대한 거 이제 보충해서 보시면요. 헌법 핵심 또 본질적 내용으로 없어질 때 이제 제도 자체 구조나 이제 유형이 변경되는 걸 이 동일성이 이제 변경된다는 걸 말하는 건데 우리 헌법의 이제 실질적 핵심은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예요. 이게 이제 헌법 개정의 이제 대표적인 한계다. 그래서 이제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것은 이건 이제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언급을 했어요. 폭력적이고 자의적 지배를 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독재국가가 국가 권력을 폭력적으로 자의적으로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이제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력이 국민을 상대로 폭력적이고 자의적으로 이제 행사되고 국민을 억압하는 그런 어떤 이제 지배를 철저히 배제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수의 생각이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하는 원동력이 되고 그래서 이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작동하는 시스템이에요.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고 또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다양한 의사를 수렴해서 결국 다수결로 민주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거. 한 사람이 단독으로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자유와 평등을 기본 원리로 하는 그런 국가. 이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 가치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부정하는 개정은 그래서 이제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지금 쭉 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이제 보고 잠깐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이란 그래서 이제 국가의 기본 이념, 국민의 기본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이제 기본권 또 그리고 국가의 조직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규범화, 조문화한 국가의 최고법이다. 이게 이제 헌법 개념이에요. 그리고 헌법에 이제 분류를 받죠. 그래서 역사적 의미 변화를 기준으로 고유한 의미 헌법, 국가가 있는 것이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존재한다 그랬죠. 근대 입헌지헌법,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권력 분립을 핵심적인 원리로 하는 그래서 기본권과 권력 분립에 관한 기초를 닦은 헌법. 그리고 사회주의 헌법은 그런 이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여러 가지 모순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는 이제 헌법을 만들었는데 역사적으로는 좀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가 지금 우리 현행 헌법이 복지국가, 사회국가 헌법이에요. 근대 입헌주의 헌법을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적 약자. 그래서 이제 근로삼권, 무상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각종 사회적 기본권을 반영한 헌법이에요. 그래서 사회국가 헌법의 중요한 특징들, 또 사회국가 원리를 이념으로 하는 그런 이제 국가의 구체적인 모습, 또 핵심적인 제도는 추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될 헌법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형식적 헌법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성문 헌법이냐 불문 헌법이냐 또 개정이 어려우냐 쉽냐 경서헌법, 연서헌법 또 규범과 현실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규범적 헌법, 명목적 헌법, 장식적 헌법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헌법의 특징에 대한 거였죠. 최고 규범이고 자기보장 규범성, 또 개방성, 정치성, 이념성. 그래서 이제 이 최고 규범의 의미 가장 강력하다. 그래서 헌법 위반되면 위헌법률 심판을 통해서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또 헌법의 효력을 스스로 보장해야 된다. 다른 하위법은 많은 이제 강제 장치가 있지만 헌법이 최고 기관들 각 기관들의 권력을 직접 부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용의 위험성이 늘 있어요.
그래서 헌법 스스로 다양한 권력 통제 장치, 권력 분립의 원리, 임기 제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 헌법이 지키기 위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 걸 자기보장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개방적이다 그랬죠. 모든 헌법 중요한 사항을 다 일일이 다 규정하진 않고 중요한 것들 위주로. 기타 사항은 입법에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헌법 제정은 처음으로 헌법을 만드는 거. 그 만드는 힘이 제정 권력이다. 그리고 헌법 개정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제 헌법을 부분적으로 이제 고치고 보완하는 거. 그 개정하는 힘, 그게 개정 권력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헌법 제정, 개정의 파워, 기초는 국민이라고 봐요. 헌법 제정 권력 누구에게 있느냐? 국민. 개정 권력 결국 국민. 우리 헌법도 국민 투표로 개정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헌법이란 무엇인지 학습을 했습니다. 좀 딱딱한 측면도 있지만 그냥 쭉 헌법이 이러한 것이다. 또 헌법의 전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앞으로 이제 쭉 보게 될 건데 잠깐 쉬었다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